러닝이 테니스 골프보다 좋다는 이유가 혼자 자기 스스로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찬성하는데 신발 잘 고르시고 반드시 건강의 포인트에 맞춰서 주변 눈치 보면서 그리고 기록 이런 거에만 집착 안 하시면 즐거우실 거고요. 또 러닝 말고 또 다른 취미를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패턴의 운동을 접근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잘못하면 내 발을 다 망칠 수 있는 최악의 신발에 카보나도 있지만 크록스랑 컨버스도 들어간다면서요? 아, 네,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하고 컨버스하고 크록스는 정반대의 성향을 지니는데 컨버스는 일단 바닥이 평평하고요. 신발이 그냥 이렇게 막 접히잖아요. 그렇죠. 네, 발의 피로도가 어마무시합니다. 패션용으로 아까 말한 구두처럼 패션용으로 간단하게 가끔씩 신는다? 뭐 그 정도는 오케이인데 칼발이나 평발이신 분들이 컨버스 무지하게 신어요. 그게 쫙 붙어서 편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결국엔 발 망가져서 질려와요. 아치가 좀 있는 신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컨버스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대하는 신발 중에 하나고 패션 용도로 가끔씩만 신어라. 크록스는 샌들 형태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샌들을 그냥 가끔 여름에 신을 땐 문제 안 됐어요. 근데 크록스가 워낙 대중화가 됐고 심지어 겨울용 크록스도 나오고 지비치가 패션으로 나와버리고 이러면서 올데이 신발로 바뀌어버렸어요. 샌들류의 신발을 올데이로 신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뒤축이 없어요. 그 끈이 있다고들 얘기하시고 요즘에 크록스가 위에 올라온 것도 있다고 얘기하시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운동화가 잡아주는 뒤축과 샌들 형태가 잡아주는 뒤축은 달라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놀아요. 두 번째는 이 뒤꿈치가 때려 박아요. 운동화는 같이 다닙니다. 근데 크록스는요 이렇게 다닌다고. 슬리퍼류의 신발들이 다 이렇게 다닌다고. 족저근막이 없는 사람들은 아프죠. 처음엔 없었다가도 아프죠. 그리고 안쪽 아치가 없어요, 크록스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요거 사진 자료화면으로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크록스 안에다가 깔창 넣고 지내시는 건 찬성이에요. 요런 깔창들이 크록스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크록스가 다른 샌들보다는 안에가 깊기 때문에 요런 깔창, 아치가 이렇게 단단하고 지지력이 있는 깔창을 크록스 안에다 넣으면 안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커버는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지내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신발의 모양을 봤을 땐 크록스는 좀 아니고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크록스 신지 말라고 미국 정형외과 의사회에서 발표한 거. 최근에 제가 개인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안 믿다가 제가 크록스 신지 말라고 얘기하고 나서 막 영상들이 되게 많아졌고 최근에 미국 족부의사 학회에서 정형외과 학회에서 크록스는 아이 성장기에 뒤꿈치를 망칠 수 있고 평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신발이다. 발가락의 내재근을 움직이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발에는 좋지 않다라고 공식 기사가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크록스 그리고 컨버스 두 개는 가끔씩 카보나처럼 아니면 힐처럼 가끔씩 접근하시는 건 괜찮지만 데일리 유즈는 진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하다가 러닝을 좀 멈추고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점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없이 뛰었는데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일어났더니 좀 어디가 땡기고 아프잖아요. 처음에 이제 근력이 좀 근육이 땡기고 아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까지 기다려봤는데 회복 안 되면 그러면 한 번쯤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위든 간에. 기본적인 리커버리 시간을 좀 지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마다 18시간에서 36시간 내에는 근육에 대한 통증은 어느 정도 호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커버리 러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뛰고 난 뒤에 가벼운 조깅을 다음날 좀 하면 오히려 근육이 또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하고 나면 삭신이 쑤셔요. 근데 그거 한 이틀, 3일 지나면 또 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 이틀 정도가 처음에 낫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만약에 통증 정도가 줄지 않고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한 번쯤은 병원에 와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위가 됐던. 자, 그리고 팔자걸음, 안짱걸음으로 뛰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문제점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엑스레이 한번 보여드렸던 것 중에 다리 축이 어떠냐인 거를 좀 개인적으로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아까 제가 관절염이 있어서 O자다리로 좀 변형된 분이라고 왼쪽 사진이 그렇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연적으로 보행걸음이 좀 달라요. 뒤에 축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억지로 일자로 뛰려고 그러면 아파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뛰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러닝의 기본이 발이 좀 11자인 게 좋기는 한 건 맞는데 러닝을 그냥 5km 이내에서 적당히 즐기는 수준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은 제 개인 소견은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을 너무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분명 어딘가가 몸의 체형이 그렇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건데 5km, 10km 이상을 만약에 뛰려고 간다고 한다면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은 안 돼요. 그렇게 되다가 또 다른 부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 뛰어보는데 한 5km 이상쯤 될 때 무언가 통증이 자꾸 느껴진다.
반복적으로 무릎이 아프다던가 반복적으로 딱 같은 부위가 계속 아프다면 한 번쯤 병원에 가서 다리 정렬 한 번만 보세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보행이 라고 하면 그 보행 습관대로 좀 걷고 뛰는 거 하시면 되고, 너무 러닝량을 많이는 안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정렬에 문제 없습니다, 그냥 진짜 습관이시네요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쩍벌이 그냥 습관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바꿔야죠. 다리 정렬이 괜찮다고 한다면 쩍벌은 습관이니 교정을 해서 러닝을 뛰시는 게 맞죠. 자, 러닝 초보를 위해서 좀 지치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는 비법 알려주신다면요? 요거는 비법까지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 처음에 어떻게 계속 러닝을 꾸준히 하셨어요? 저는 10km를 뛰는 방법이 심플합니다. 10km 사람들이 사실 뭐 두려움 가진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프도 그렇고 풀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 일반인이 성인 남녀 건강하다면 기록 욕심만 안 세운다면 하프까지는 전 누구나 뛸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천천히 뛰면 되니까. 네. 풀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인간이, 왜냐하면 30km 이상을 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무 다리가 미친 듯이 아픈데 10km를 그냥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5km를 나가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10km 뛴다 생각하면 5km만 생각하는 거죠. 네네네. 그럼 돌아오니까 그럼 10km 뛰는. 처음에 5km는 안 힘드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3km 뛰니까 죽을 것 같아서 이거 안 맞는 운동이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체형적으로도 타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렇고 2, 3km도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군대 가면 3km 구부 뛰잖아요. 그거 매일 못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러닝에 대한 비법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심폐능력은 반드시 연습하면 늘어요. 반드시 느는데 저처럼 이 3km나 이런 것들이 좀 버거우신 분들은 처음에 하려다가 포기해요. 그게 저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러닝 초보자가 지치지 않고 달리려면 일단 재미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2km, 3km든 그냥 음악 들으면서 경치 보면서 뛰다 걷다 하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누구랑 같이 안 뛰었으면 좋겠어요. 본인 페이스를 찾아야 돼요. 처음에는 혼자 뛰다가 본인이 뭐 나가기도 귀찮고 오늘 좀 뛰어야 되나 싶을 때쯤에 친구를 불러요. 그때쯤에 러닝크루를 들든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같이 뛰면서 호흡하면서 뛰는 게, 그게 이제 러닝에 재미를 붙이면서 초급자가 김 작가님처럼 아무렇지 않게 10km를 뛸 수 있는 날이 벌어지지 않을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제 제가 열심히 뛰니까 저랑 같이 뛴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저 물어봐요. 괜찮아, 이 정도? 괜찮대. 그 다음날 병원 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랑 처음에 뛰면 저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네. 괜찮아?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체면, 그 다음에 욕심. 좀 분명히 물어봤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김 작가님처럼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저처럼 체격과 심폐능력을 고민하셔서 적당한 시점에 조인해서, 그래야 즐길 수 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워낙 늘 핸드폰을 우리가 내 몸에서 떨어뜨려 놓지 않으니까 핸드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러닝 말고? 네, 걷는 러닝 거. 말고 이제 걸을 때는 네. 핸드폰 보면서 산책하시는 분들, 네. 심지어 횡단보도 건널 때도 이런 거는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횡단보도에선 죽죠. 산책할 때도요. 네, 산책도 안 좋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려고 나간 거잖아요. 네. 건강하려고 나갔는데 아까 우리가 러닝처럼 이렇게 자세가 있듯이, 앞으로 15도 구부리는 자세가 있듯이 우리가 걷기를 할 때도 바른 자세가 있잖아요. 똑바로 고개를 이제 정면을 응시하고 걸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드는 순간 고개가 아래로 처지잖아요. 거북목이 되는. 네, 그래서 결국 거북목 생겨요. 그래서 건강하러 나가서 승모근 쪽이랑 목 아파지고요. 거북목 심해지면 두통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보고 걷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 진짜 그냥 이어폰 끼고 라디오를 듣든지 그렇죠. 그냥 그 정도 하세요. 핸드폰 그때만큼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사실 러닝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 나이에 가까워지시는데 네. 80 정도 되시면 그래도 대부분 건강하시면 잘 걸으시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진짜 평생 저는 뛰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정말로. 근데 어떻게 잘 뛰시지? 그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 보고 반면교사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요즘에 이제 잘 못 걸으세요. 네. 그거 보면서 나는 이제 저도 안 뛴 지 좀 됐는데 네. 올해부터 아버지 케어도 좀 하면서 저도 나는 좀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하는데, 평생 두 발로 좀 이제 대부분 돌아가기 전까지 다 걷고 싶으실 거잖아요. 뛰는 거 아니더라도.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힘들어지는데, 러닝 외에 또 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무조건 근력 운동이죠. 근력 운동. 무조건 근력 운동인데, 근력 운동 중에서도 대퇴사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퇴사두가 허벅지예요. 허벅지 근력인데 특히나 앞쪽 허벅지, 무릎 위인데 바로 무릎 위에 다리를 폈을 때나 구부렸을 때 얘가 지지를 해요. 그리고 일자로 서 있을 때 무릎에 하중이 안 가고 얘가 힘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발로 서 있고
두 발로 걸으려면 대퇴사두근의 근력량과 파워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걷기보다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행기 잡고 서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대퇴사두근 자극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제 뭐 여든이시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하실 수 있다면 이제 60, 70대 분들은 헬스장에서 레그 익스텐션 많이 하라 그래요. 이렇게 앉아서 두 발 이렇게 드는 거 있죠. 네, 이렇게 무릎 접었다 폈다 해서 허벅지 앞에 맞아. 땡땡하도록 하는 거. 헬스장에 가실 수 있는 정도의 체력 정도 되신다면 그 운동이 저는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그 나이에 뭐 데드리프트든 막 이런 것 쪽으로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머신 운동이 제일 안전해요. 두 번째, 70 넘어가신 분들은 애초에 헬스장 잘 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워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다리 들기. 누워서 다리 들기인데 90도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한 80 정도. 7, 80 정도 딱 요 정도 천천히 들다 보면 허벅지를 만지면서 들어보세요. 허벅지를 만지면서 들어오면 여기 이제 힘 들어온다. 그 구간에서 내려가는데 뒤꿈치를 땅에 대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는 게 못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릎관절염 때문이고 못 걷는 이유가 근감소 때문인데 요 대퇴사두근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독 종아리가 붓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 할 질환 같은 것도 있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 두 가지인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우리가 심장에서 혈액을 공급할 때 가장 멀리 있는 게 발이고 그 다음에 손과는 달리 손은 자꾸 쓰니까 쓰면서 이렇게 쥐어 짜주면서 그 혈관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혈액들이 올라가요. 근데 다리는 붓기가 다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쌓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들면서 혈관이 약해진 경우 그냥 약해진 정도의 상태에서는 걷거나 종아리 들기 정도의 운동을 하면은 펌핑이 돼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올려놓고 다리를 주무실 때 심장 높이보다 좀 높게 올려놓고 주무시면 특별히 문제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두 가지는 림프 부종이라는 게 있고 하지정맥류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우리가 오래 서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종아리를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혈관들이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튀어나온 분들도 계시고 그게 결국 혈액이 수축돼서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에 정체되어 있다가 정맥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약을 조금 드셔야 됩니다.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하는 약을 먹든지 심한 경우에는 그 혈관을 좀 뚫어주는 걸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요.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 붓는 경우는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쭉 눌러보면 쑥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지 않고 꺼진 채로 몇 초간 오래 있어요. 요거는 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수분이 거기 쌓여버린 거예요. 조직에. 이게 이제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많고 아니면은 다른 부위에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일단 신어주는 게 좋고요. 병원에 한 번쯤 가셔서 이뇨제라는 걸 처방받아서 몸에 물을 한 번 좀 빼주는 약을 일시적으로 쓰거나 또는 가볍게 커피 정도 먹어도 조금 물 빠집니다. 네, 커피가 이뇨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종아리가 부었을 때는 그냥 다리 올려놓고 붓기 빠지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계속 간다면 그런 정도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하체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체 근육이 약해진 사람이 노후를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빨리 돌아가십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네. 정형외과에서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빨리 돌아가세요. 요 관절도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여기를 인공관절 했거나 여기를 골절 되시는 분들이 이제 7, 80세가 되면 여기가 잘 부러져요. 여기를 수술하신 분들이 한 번 못 걷기 시작하면 그대로 돌아가신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쪽이 다치면 이제 큰 혈관들의 혈장이 떠다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걷는 게 정말 중요한 건 다리 쪽을 자꾸 써주시면서 근육이 작동해서 혈액을 자꾸 짜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고 혈전들이 떠다니다가 어딘가에 막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야 아무 문제 없지만 고령분들은 꼭 걸으셔야 되고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한 7, 80대 분들이 발 골절로 와요.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인데 난 수술 안 해. 나 그냥 안 할 거야. 많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 안 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은 해야 되니까. 대신 어떤 불편감은 있을 거예요 라고 알려드리는데 제가 그런 분들도 일정 기간만 딱 지나면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한번 다치거나 뭐가 안 좋아서 한번 안 걷기 시작해서 침대에 눕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전체 근육이 다 빠져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요양병원 가면 제일 많은 게 보는 게 뭐예요? 워커 태워놓고 걸려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걷는 거를 안 하고 나이 들면서 이걸 안 하시면 조금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는 좀 슬픈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체를 자꾸 쓰려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체 근육 만들어주면 좀 초간단한 운동법 좀 몇 가지 알려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드린 다리 들기나 레그 익스텐션도 좋고요. 앉았다 일어났다도 개인적으로 좋기는 한데 네, 근데 그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이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서 자전거 타기, 페달 굴리기 요거 얘기를 많이 또 하고
근데 또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페달 굴리기가 안 돼. 네. 그래서 아주 쉽게 접근하면 좋은 게 일단 제가 걷자 그랬잖아요. 네. 공원에 나가세요. 공원에 나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발 2개 올라서서 이렇게 흔드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거 하세요. 그거는 크게 무리 안 되면서 다리도 움직일 수 있고 관절에도 크게 무리 안 가요. 그러니까 헬스장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공원에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 흔드는 운동 하시는 것도 네. 연세가 드신 분들 기준에서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이가 그 정도가 아니다, 한 중년 정도다, 스쿼트 좋아요. 맨몸 스쿼트 하세요. 나이를 많이 드시고 나서 중량 스쿼트에 또 거기에 욕심 부리시면 네. 또 다른 문제 생기니까 맨몸 스쿼트 하시거나 약간의 바벨이나 아령 정도 작은 거 정도만 좋지 중량 바벨 걸고 하시다 보면 거기서 또 욕심내게 되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또 어떤 분들은 뭐 지하철 같은 거 기다릴 때 이제 서는 상태에서 뒤꿈치만 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죠. 좋다고 뒤꿈치 하는데 들기 좋고요. 저는 반대로 지하철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뒤꿈치를 내리고 있어요. 계단이면 보통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뒤꿈치를 전 뒤로 빼요. 뒤로 빼고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앞꿈치로만 해서 이렇게 하면 종아리 스트레칭 돼요. 종아리를 드는 운동도 중요한데 반대로 뒤꿈치를 내려서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게끔 여기가 그러면 아킬레스 스트레칭도 되고 종아리 스트레칭도 되고 혈액순환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근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반대의 스트레칭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한때 지금도 뭐 핫하기도 하지만 1만 보 걷기 이게 무슨 건강의 트렌드 같은 것처럼 불리게 됐는데 그걸 또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에 정확히는? 일단은 만보가 좋다라는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 만보의 만은 일본의 광고에서 나온 거고 만자가 일본 말로 1만 만자를 쓰면서 만보가 된 거지 건강의 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런닝 하시는 분들도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서브3랑 같아요. 서브3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이랑은 상관없죠. 그렇죠. 저도 그게 같은 개념 같아요. 만보가 건강의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근력도 되고 자기가 뭐 열심히 트레이닝 된 사람이면 만보 걸어도 안 아파요. 젊은 분들이나 근력량 있는 분들은 안 아파요. 근데 만보 걷기를 많이 하는 부류는 40에서 50대가 넘어가면서 운동할 게 없으니까 과격한 거 하긴 싫고 그냥 나가서 걷지 뭐. 이러면서 산책 겸 걷는데 첫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6, 7천보가 제일 적당하다 그래요. 근데 만보 걷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건 본인이 사무직이 아닌 이상 일상생활 하면서 이미 한 5천보는 걸었어요 이미. 그렇죠. 왜 그걸 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병원 근처에 그 하이닉스 공장 직원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족저근막염으로 엄청나게 와요. 얘기를 해보면 만보 걷기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 아프다. 근데 20대예요. 그래요? 그럼 직장에서 얼마나 걸으세요? 직장에서 3만 보 걷는데요. 아니 그게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상 활동을 할 때 얼마 걷는지부터 생각을 하세요. 만보를 걸어도 나가기 전에 내 활동이 무리가 되냐 안 되냐를 먼저 판단을 하고 접근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 자기가 능력이 된다면 만보 걸으셔도 돼요. 되기는. 근데 신발도 중요해요. 컨버스화 신고 만보 걷는 분 봤어요. 안 좋죠. 크록스 신고 가서 만보 걸어요.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발에 좀 괜찮은 신발을 신고 좀 걷든가.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꾸 걷기, 만보 해봤자 유산소 칼로리도 작아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하고 만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만보에 집착하지 말고 병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매일 10km를 뛰는데 다리가 안 아픈 이유를 방금 찾았습니다. 어떤 겁니까? 매일 10km를 뛰면 정말 많이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보 넘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여기가 촬영장이자 집이거든요. 러닝을 안 하면 하루에 1000보도 못 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걷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나는 왜냐면 저는 출퇴근이 없으니까 이동거리가 없으니까 이때 충분히 걷고 해야지 뛰고 해야지 사람들이 평상시 왔다 갔다 하고 거기 러닝하는 거 플러스 합친 게 나랑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사무직이신 분들은 생각보다 크게 문제 안 돼요. 근데 나이가 있거나 근데 그 근육이 또 못 받쳐주고 그리고 그 나이가 들면요 단순히 만보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발바닥 근력이라든지 뼈도 다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자극을 주느니 근육을 더 키우시는 게 더 좋죠. 오늘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해결했는데요. 제가 이제 산책하는 걸 특히 좋아하다 보니까 걷다 보면 이제 제 옆에 경의선 숲길이라고 있는데 숲길 다 거기에 뭐 모래 있는 데도 있고 이제 흙바닥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 캐릭터거든요. 좋을 것 같아 맨발 걷기에. 근데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안전한 곳에서 흙바닥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원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
깨진 유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가 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혹시 맨발 걷기를 하시는 거는 마이너스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한번 오세요. 좀 강의 좀 해주세요. 진짜 진심인데요. 카보나 그 다음에 지금 뭐 맨발 걷기, 만보 걷기, 뭐 러닝이 지금 핫해진 이유, 뭐 전부 다 제발 이분법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다 좋다. 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 콕콕 다 찝어서 얘기했는데 아무 데서나 맨발 걷지 마세요. 제발. 그 아스팔트에서 맨발로 걷는 분 요즘에 봐요. 그거 어떡하려고 바다에 상처 나면. 뭐 찔려서 와요. 유리를 찍히면 정형외과 의사들이 발바닥에 유리 깨진 거 뽑는 거 제일 어려워요. 안 보이거든요. 상처 진짜 조심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맨발 걷기를 찬성하는 장소는 바닷가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 중에서도 파도 치는 고언저리 거기가 물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가 뭔지 이렇게 보여. 근데 그리고 푹푹 들어가니까 이제 맨발 기능의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일반 모래사장은 또 이렇게 푹푹 들어가다 보니까 또 발 다칠 위험이 조금은 있죠. 근데 일반 뭐 황토끼 이런 데는 뭐 최근에 제가 봤을 때 맨발 걷기를 마케팅으로 상업운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맨발 걷기 카페. 그래서 황토끼를 쭉 깔아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도는 데도 봤어요. 뭐 그런데 그런 데를 안전관리 했으면 그런 데는 찬성해요, 개인적으로. 좋은 마케팅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산에 가서 갑자기 양말을 벗고 올라가는 거 완전 반대하고요. 특히 제가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당뇨 환자는 진짜 안 돼요. 당뇨 환자는 발가락을 잘못 다치면 발가락이 썩습니다. 당뇨족이라는 질환이 있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통증에 둔해요. 찔렸는데 찔렸는지 모르고 그래서 썩어서 절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완전 반대하고요. 나머지 건강하신 분들도 맨발 걷기를 하시되 안전한 게 확실히 입증된 경우에는 뭐 하시는 거를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산길이나 아무 데서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반대합니다. 학교 운동장 애들이 막 병 깨진 거 이런 거 많아요. 오늘 원장님 모시고 저는 이제 지난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러닝을 하면서 저 혼자 공부도 하고 러닝화도 테스트 해보고 하면서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한 것이 그다지 틀린 게 많지 않았구나라는 굉장히 뿌듯함이 느껴지는.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내가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신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요즘 러닝 너무 관심 많으니까요. 그분들에게 마지막 뭐 한마디 해주고 가신다면요. 즐겁게 하시고요. 건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분명 건강이셨을 겁니다. 근데 뒤에 자꾸 기록의 욕심은 자기 능력껏 하시는 거니까 자꾸 누구랑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 능력껏 러닝이 테니스 골프보다 좋다는 이유가 혼자 자기 스스로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찬성하는데 신발 잘 고르시고 반드시 건강의 포인트에 맞춰서 김 작가님처럼 5km 걷다 5km 돌아오기라든지 하프를 어쩌다가 뭐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주변 눈치 보면서 그리고 기록 이런 거에만 집착 안 하시면 즐거우실 거고요. 또 러닝 말고 또 다른 취미를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병행하든 뭐 테니스를 병행하시던 다양한 운동을 하셔야 이거를 일 단위로 전 섞는 걸 더 권장해요. 맞아. 네, 그래서 한 운동만 하다 보면 또 같은 패턴으로 하다 보면 그렇죠. 또 문제가 생기니까 다양한 패턴의 운동을 접근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겠습니다. 원장님도 유튜브 채널 하시지 않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족부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요. 족부가 어려워요. 발이 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어렵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왜 아픈지 이해시켜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신발 얘기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명을 발책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별책 부록 옛날에 있었잖아요. 별책 부록이 옛날엔 제일 재밌는 책이었거든요. 메인 책보다는. 거기다 발 붙여서 발책 부록이라고 이름 지어놨습니다. 네, 여러분이 족부에 뭐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러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원장님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더 깊은 이야기 손쉽게 또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번에 러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면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은수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